다음 소식인데요. 현대자동차하고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동맹을 강화한다. 이런 소식이 오늘 한국일보 1면에 단독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세 번째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 7에 탑재될 배터리로 20조 원 규모의 SK이노베이션 제품을 낙점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현대차, SK 20조 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 동맹. 3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는 최근 3차 eGMP 배터리 공급사를 SK이노베이션으로 최종 선정하고 2월 중 통보할 예정이다. 3차 배터리 물량은 약 20조 원으로 역대 eGMP 배터리 발주 중 최대 규모다. 앞서 1차 물량은 10조 원, 2차 물량은 16조 원 규모로 발주됐다. 이번 배터리 공급사 선정은 지난해 9월 입찰을 시작해 5개월 동안 진행됐다. 최종 후보로는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중국 배터리 업체 CATL 등이 올랐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 현대차가 그전에는 LG화학이랑 하려고 그랬죠. LG하고 네. 했었는데. 근데 LG화학이 이 테슬라랑 손을 잡아버리는 바람에 잠정적으로 물량을 원하는 만큼 확보를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말하는 게 20조 원어치잖아요. 네, 20조 원어치 물량이 이렇게 큰 물량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단일 공장 중에 제일 많이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게 테슬라거든요. 테슬라가 한 모델이 연간 30만 대에서 40만 대 정도 출고가 되고요. 테슬라 이제 사실 전기차 하면 테슬라부터 떠오르죠. 사실 생각이 그렇게 되죠. 요즘 미국 최대 부자,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 부자 테슬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분공장, 그러니까 상하이에 짓고 있다가 이제 불안한 거야. 중국 정세가 안 좋으니까 분공장을 한국으로 옮겨온다는 말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LG하고 이게 지속된다고 하니까 현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이제 SK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건 이제 중요한 거는 둘 다 이게 국내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배터리는 삼극재라 그래갖고요. 니켈, 코발트,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위주로 해갖고 또 하나 전극재를 추가로 쓰는 삼극재를 써요. 중국은 아직도 이제 이극재를 쓰고 있는 거고요. 니켈, 코발트, 망간. 그러니까 망간을 쓰긴 하는데 요즘 그게 조금 소재 바뀌었다더라고. 알루미늄도 섞은. 그래서 아마 그 기술을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중국 내에 있는 배터리 공장 생산을 점점 줄이고 한국으로 이걸 끌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공급되는 배터리들은 기존에 있는 배터리들의 수율을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현대를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이제 아이오닉 신차가 나오게 되는데, 아이오닉 7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앞으로 현대 전기차로서 시장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성능을 예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아이오닉이 막 불나고 해가지고. 그렇죠. 불도 많이 났고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250km 정도밖에 주행거리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신형 아이오닉은 아마 그 2배 이상의 주행거리가 가능할 거다. 그리고 충전 속도도 획기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아이오닉 7이 기존에 나와 있는 니로나 뭐 다른 그 전기차들에 비해서 훨씬 옵션과 사이즈가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커진다. 이제 일단 아이오닉은 BTS가 광고 모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여러 가지 콜라보를 봐서 상당한 히트를 예고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뭐 이제 품질상의 문제는 뭐 언제든 리콜이 발생하고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무튼 테슬라와 견줄 수 있는 수준의 전기차가 이제 곧 우리나라에서 발표가 된다는 거고, 지금 이제 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전세가 다 어렵거든요. 어려운 상황 하에서 이 현대의 전기차 시장이 이런 그 중앙아시아 또는 일본, 미주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었고요. 최근에 기아차하고 같이 중국 안에서 또 그 전기차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애플하고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주식시장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고요. 어. 네, 지금 사실 그동안 이제 우리 3,000포인트 넘고 난 다음에 주식들이 이 기관과 어떤 기관의 어떤 대폭 매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런 나라를 생각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총리가 조만간 뭐 사실 공매도 부활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공매도 관련한 그 미국 안에서의 게임스탑 주식에 관련된 얘기들이 난리가 났죠. 네, 지속적으로 이제 막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내용은 그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월가나 이런 게 헤지 펀드들이 있는 돈을 갖고 공매도를 던짐으로 인해 갖고 주식 시장 안에서 기업들과 개인의 돈들을 많이 착취를 했다는 거죠. 공매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내 주식이 10,000원짜리가 있는데 그 다음날 돈이 많은 놈이 야 7,000원에 팔면 내가 그 주식을 얼마든지 사줄게 라고 하는 식으로 매도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7,000원에 이 주식을 사겠다는 매도를 던질 때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가격이 불안하니까 내가 10,000원짜리인데 그걸 7,000원에 갖다가 팔겠다고 거기다가 내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 팔게 되는 요 현상이 이제 공매도의 현상인 거예요. 그럼 이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는 그 떨어지는 주식들을 더 비싼 가격에 사주는 그렇죠. 일종의 반대 매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원래 이 헤지펀드 애들은 돈이 많으니까 수천억대 어디 조 단위의 어떤 매도 자금을 던져놓은 상태에서 내가 이거 7,000원에 샀게 했을 때 그거를 받아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개미들이 뭉쳐지질 않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하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백전백승으로 승리를 이끌어 갔다는 거죠. 기관이 이기는 기관이나 거죠. 네. 그 헤지펀드가 헤지펀드 거대 자본이 하는 짓거리들에 무조건 손해를 보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개미들이 굴복한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진짜 개미들이 힘이 있으면 그 주식을 7,000원에 안 팔고 되려 더 사주는 거예요. 비싼 가격. 맞아요. 그래서 그 가격을 올려주게 되면 내가 7,000주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걸 매집한다고 공매도를 던져놨을 상황에서 7,000원에 사기로 한 옵션이 15,000원에 사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돈을 공매도를 걸었던 거대 헤지펀드 사람에게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이러한 단합력을 미국 시장에서 그렇고 한국 시장에서도 발휘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법적으로 금지를 임시적으로 시킨 거였고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공매도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월가에 관련된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미디어 언론의 이런 짓거리들, 거대 월가의 그 폐해들을 본 사람들이 미국 안에서도 개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개미 주식 운동이. 이게 우리 언론에서는 서학 개미라고 하더라고요. 우린 동학 개미고 걔네들이 서학 개미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게임스탁이라고 하는 그 주식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게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유망주예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유망주인 건데 네. 이거를 싸게 사겠다고 쉽게 말해서 거대 자본들이 공매도를 후려친 거죠. 근데 이거를 소비자들이 개미들이 덤벼들어갖고 그걸 매수해갖고 가격을 올려버리는 바람에 헤지펀드가 엄청난 손해를 봤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이 과정 중에 얘네들이 불법으로 개입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매매로 던져져 있는 물량을 대응하기 위해서 내가 매수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개미가 이 매수를 할 수 없게끔 매수 버튼을 잠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들어갔는데 안 눌러져. 버튼이 안 돼. 버튼이 안 왜 되게끔. 못 사게 하지? 그 실수인 줄 알았어. 어. 고의적으로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범죄 행위거든요. 이게 그동안 이게 뭐 민주주의고 자본주의 중심이라는 미국 시장 안에서도 거대 자본들이 돈을 벌어갈 수밖에 없게끔 그러한 무자비한 공매도에 대한 허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거기에 조력하는 증권 판매 관련된 기관들의 모종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나 버린 거죠. 그렇죠.
아무튼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다시 뭐 공매도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공매도는 사실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그렇죠. 한 어떻게. 개인이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불공정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게임을 벌리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그냥 법적인 규제만 받아왔는데 이 게임스타게 이번에 미국 사례를 보면서 나는 오히려 전투감이 생겨요. 해봐봐. 한번 받아볼게. 한번 받아볼게. 공매도 던져봐. 개미가 받아볼게. 받아내면 니들을 거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해봐. 우리가 서학개미보다 못할 것 같아? 동학개미가? 우리가 원조인데? 우리가 원조다. 그리고 우리 동학개미들의 지금 자본력이 120조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있어요. 와, 120조. 어마어마한 지금 예탁금과 총탄들을 지금 싣고 있는 거야. 왜? 지난 1년 동안 동학개미들 거의 최소 대통령도 80% 벌었어. 아무리 못한 바보라도 사놓고 묻어만 있었으면 50% 오른 거거든. 지금 있는 그 3천에 올라와 있는 이 시장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이걸 갖고 어떻게 씹어 먹어 보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한번 해보라고 나는 오히려 우리 이 동학개미들이 그래 한번 붙어보자라는 차원에서 공매도 해보라고 이번 게임스탑 같은 상황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 그렇군요. 뭐 쓰레기 같은 주 갖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진짜 뭐 삼성전자나 무슨 뭐 LG화학이나 이런 큰 주식 가지고 예를 들어 공매도 세력들이 이 시비를 걸어온다. 개미들이 박살내 버릴 수도 있다는 거를. 근데 공매도는 보여줬으면 그렇게 좋겠어. 큰 기업 주식보다는 좀 약간 유망하거나 유망한 중소기업 주식들이라 좀 작은 걸 많이 하는데 내가 보기에 그 시덥잖은 거 공매도 던진다고 하면 개미들이 안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안에서는 좀 괜찮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 같고 이 짓거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해보라면 해보라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좀 위험한데 네. 그러면. 아니 그래도 그 상황에서 버릇을 고쳐야 다시는 그런 못된 짓을 못하지. 그렇죠. 그건 옛날부터 이명박근혜 때부터 우리나라에 그 도시락 폭탄이 있었어요. 도시락 폭탄? 네. 딱 점심시간 끝날 때쯤 되면은 막 공매도나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에 지들이 다 매수를 해갖고 차익을 챙겨먹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요. 사실 이제 이번 주 시작되면서 지난주에 이제 3일을 연속 폭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3천 넘었어요. 그러니까 폭락장이 이어질 거라고 하는 대세가 있는데 저는 아니다 그랬잖아. 대통령이 돈 갖고 들어와 했으니까 월요일부터 걔들이 돈 그렇지. 싸들고 온다고 내가 금요일날 방송했잖아. 그래서 오늘은 주가지수 오를 겁니다라고 저 혼자 겉대가리 없이 지난주 금요일날 예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목요일 날이구나. 지금 3천 넘었어요. 네, 그게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네. 참 신기하네요. 우리 동학개미가 그만큼 아니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똘똘해진 거야.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 3월달에 국가가 망해간다고 언론과 야당이 그지랄을 할 때 우리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돈 갖고 뛰어든 사람들이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했지. 신기해. 신기해. 아무튼 게임스탑은 어떻게 될지. 송 작가님이 시켰나? 뭐를? 주식시장에 뛰어들라고. 뭘 작년에. 갑자기? 그때 그런 얘기는 했었지. 우리 주식시장 이제 괜찮다. 올라간다. 폭락도 제일 적고 중국하고 우리는 폭락도 제일 적을 거고 3분기부터는 우리 막 오른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우리가 한 4만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면 누가 부추겼을까? 알아서 판단한 거야. 그렇죠. 돈 냄새를 맡은 거지.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나 이걸 봤을 때 조중정이 저지랄은 하지만 아니다는 거야. 그렇지. 아니 그 항상 우리가 이제 약간 학습 효과가 있어서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조중동이 지랄한다. 오 괜찮은 거네. 그렇지. 조중동이 막 칭찬해. 그럼 안 괜찮은 거다. 그리고 이렇게. 그때 개미들이 돈 몰고 들어갈 때 정작 돈 있는 애들도 야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돈 넣어야 되겠어. 맞아. 그러고 기사 쓰고 그러고 욕하던 놈들이 거기다 돈 발랐다니까. 국회의원들 엄청 샀어요 그때 주식. 아 정말. 아무튼 네. 공매도 좀 위험하긴 한데 일단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